새로 아파트를 입주하셨다고요? 너무 좋으시죠? 깔끔하고 새냄새 나는 집, 새로운 기능이 가득한 우리 집에 더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이사하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가전부터 인테리어까지 몽땅 새 것으로 바꾸셨겠죠? 보이는 곳은 전부 마음에 들게 꾸미셨을 텐데요. 집을 꼼꼼히 둘러다보면 한쪽 구석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이 하나 있을 거예요. 혹시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에어컨 실외기실이에요. 예전에는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실외기를 설치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건축법이 바뀌면서 신축 아파트의 실외기 대부분이 실내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구석진 곳,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실외기실은 말 그대로 방치되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집들은 스마트해졌다는데 실외기실이 불편한 숙제처럼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요즘 새 아파트로 이사하신 분들 실외기실이 집안에 따로 마련된 거 보셨죠? 겉보기엔 깔끔하고 조용해서 신경 안 쓰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공간 하나가 전기요금을 30%나 올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화재 위험까지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공간, 실외기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름철 전기요금 절감부터 겨울철 곰팡이 예방까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절전 모드로 돌려도 실외기실 환기가 안 되면 전기요금이 껑충 뜁니다.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공간에 갇힌 열 때문에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요.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실외기 주변 온도가 40도를 넘으면 전력 소모가 최대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결국 같은 냉방 효과를 내기 위해 에어컨이 훨씬 더 힘들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고요? 바로 전기요금 폭탄입니다. 특히 7월, 8월처럼 더운 날엔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에어컨 가동 시에는 필수로 루버 창을 90도로 열어주고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름철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또는 일정 온도 이상에서 루버 창을 꼭 열어 실외기실에 갇힌 열기를 빼주세요. 열이 빠진 후에는 다시 닫아서 먼지 유입도 막아주는 게 중요해요. 2번째는 바로 실외기 화재입니다. 여름철 아파트 화재 중에 실외기 과열에서 시작된 사고도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여름철 주거지 화재의 약 17%가 전기적 원인이고요. 그중 실외기 과열과 합선이 주요 원인이었어요. 실외기 배선은 대부분 플라스틱 피복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 온도가 80도 이상 올라가면 피복이 녹고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 먼지나 종이박스 같은 가연성 물질이 있다면 순식간에 불길이 번질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에어컨 가동 시 환기는 기본이고 온도 감지 시스템이 있는 루버창을 사용하거나 낮 시간대에 수동으로 창을 열고 실외기 온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실외기 근처엔 박스나 천 같은 물건은 두지 않는 게 좋아요. 실외기 코일의 먼지를 또 자주 청소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3번째는 루버창을 너무 오래 열어둘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미세먼지와 벌레가 실외기실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실내 먼지의 약 30%는 외부에서 유입된다고 해요. 특히 실외기실처럼 외부와 가까운 공간은 더 심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혹은 저녁 이후 벌레가 왕성한 시간에는 꼭 닫아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루버창에 방충망을 하실 경우 실외기의 열기가 나갈 수 있게 너무 촘촘한 방충망은 피해주세요. 촘촘한 방충망은 실외기 바람을 나가지 못하게 한답니다. 이번에는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루버창이 열린 상태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면 실외기실 안으로 빗물이 들어옵니다. 배수구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바닥에 물이 고이고 실외기가 물에 닿아 부식되거나 누전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특히 루버창을 90도로 완전히 열어놓은 상태라면 비가 직접 실외기로 쏟아지겠죠?
기기 고장뿐만 아니라 곰팡이 번식도 함께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창문을 닫을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땐 로봇 창을 닫는 것보다 각도 조절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장마철에는 45도 정도로 열면 빗물은 막을 수 있고 공기는 계속 순환됩니다. 겨울에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 있어요. 바로 결로입니다. 결로는 따뜻한 실내 공기 속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에 닿으면 생기는 물방울이에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클수록 결로가 자주 생깁니다. 실외기실은 난방이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결로가 계속되면 실외기실 벽면에 물이 흐르고 장기간 습한 환경이 유지되면서 벽지나 단열재에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곰팡이는 실내 공기로 유입되어 가족 건강에도 영향을 주죠. 심하면 냄새도 나고 인테리어까지 망가집니다. 간혹 실외기실이 춥다고 방풍 비닐로 창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곰팡이를 더 증가시키는 행동이에요. 수분을 가두어 저녁에 습기를 만들죠. 결로를 만드는 원인은 온도차와 공기 중 수분 함량인데 실외기실의 수분 함량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해결법은 낮에 기온이 오를 때, 예를 들어 8도 이상일 때 루버창을 잠깐 열어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겁니다. 실내의 수분을 날리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좋아요. 실외기실, 자칫 방치하기 쉬운 공간이지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문제만 잘 관리해도 전기요금 절감, 화재 예방, 빗물과 먼지 유입 방지, 결로 방지, 곰팡이 제거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일 관리하긴 어렵더라도 자주 환기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외기는 계절이 바뀔 때 한 번씩만 점검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집이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잘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집관리 고수가 되실 겁니다. 오늘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로봇창을 자동으로 열고 닫고 각도까지 조절해주는 똑똑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또는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